네, 출발 성공 투자 후반부로 이어가겠습니다. 간밤부터 오늘까지 정말 빅 이벤트를 소화해야 하는 중요한 날입니다. 일단 간밤의 미증시 분위기가 매우 안 좋았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나 더 긴장감을 갖고 출발을 준비하게 되는 오늘인데요. 미국 증시 흐름부터 복귀해 보겠습니다. 3대 지수가 아주 오래간만에 보는 엄청난 낙폭을 일제히 기록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연준의 FOMC를 소화한 영향이었는데요. 예상대로 25bp 인하기는 했으나 매파적인 발톱을 꺼내들었다라는 데에 시장은 주목을 했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3.6%로 낙폭이 가장 컸고요. 다우와 S&P 500 지수 역시 2%대의 하락, 그리고 시장이 하락으로 방향을 틀었던 이 시간은 이 FOMC 결과가 발표됐던 미국 시간 오후 2시가 되겠습니다. 시장의 충격을 가장 크게 받았던 지점은 이번에 인하를 하기는 했는데 내년도에 얼만큼 더 내려줄 것인가, 이 부분이 되겠죠. 25bp 인하 시그널만을 보내준 것이 되겠는데 지난 9월에 제시했던 4회 인하에서 이제는 2차례 인하로 줄인 것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국채 금리는 바로 급등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10년물 금리가 11bp 가까이 상승하면서 이제는 4.5%에 육박하고 있고요. 2년물 금리는 12bp 가까운 급등으로 4.36% 수준까지 치솟고 있습니다. 그러자 달러가 강세를 나타내고 증시는 부담을 느낀 것이 되겠는데요. 지금 M7 종목들이 일제히 하락으로 진행이 됐고 히트맵을 열어보시면 너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새빨간 하락으로 진행이 된 하루였습니다. 특히나 테슬라의 경우에는 전일까지 3거래일 연속 최고가 경신을 이어가다가 오늘 일부분 매물 출회를 한 영향이 있었습니다. 사실 장중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이 캘리포니아주 내에서는 가솔린 차량을 2035년까지 안 쓰게끔 이 점진적 폐지를 시행하겠다, 이 계획을 승인하면서 상승으로 전환이 되기는 했는데요. 종가 기준으로 8%대 낙폭이니까 장중 어마어마한 변동성을 보인 것이고요. 엔비디아도 1.1% 하락이었습니다. 장중까지만 하더라도 또 4%대 급등으로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1%의 하락, 그리고 유일하게 상승불을 켜냈던 테마가 바로 보험 테마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좀 많이 빠졌던 것에 대한 반발 매수세가 유입이 됐고요. 그리고 지금 트럼프가 추진하려고 하는 이 약국 혜택 관리자, 이 PBM 개혁에 대한 부분이 이들 기업의 실적에 그렇게 큰 영향을, 타격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해석이 등장하게 되면서 반등에 성공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FOMC 결과 조금 더 자세하게 요약을 해드릴 건데요. 일단 파월 의장의 주요 발언, 하이라이트 영상부터 만나보시죠. At today's meeting, the committee decided to lower the target range for the federal funds rate by a quarter percentage point to 4.25% to 4.5%. The median participant projects that the appropriate level of the federal funds rate will be 3.9% at the end of next year and 3.4% at the end of 2026. But the labor market is now looser than pre-pandemic, and it's clearly still cooling further, so far in a gradual and orderly way. We don't think we need further cooling in the labor market to get inflation down to 2%. 네, 주요 영상 보고 오셨습니다. 12월 FOMC 요약을 해보시죠.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는 25bp 인하, 내년도 인하 횟수는 지금부터 2계단 더 내려가서 50bp에 그칠 것이다. 그러니까 훨씬 더 매파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고요. 중립금리 수준, 그 연준이 이번에 분기마다 한 번씩 경제 전망, SCP를 발간하게 되는데 기존의 2.9%에서 3%로 높여 잡았습니다. 이 중립금리라고 하는 것은 연준이 금리를 어디까지 내려줄 것인가, 그 최종 종착점 같이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것이 올라갔다라는 것은 향후에 추가적인 금리 인하의 폭은 줄어든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겠죠. 왜 그런 것일까? 지금 금리를 내리지 말아야 할 이유들이 온통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4번, 5번, 6번이 바로 그 근거가 되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은 내년도 2.1%가 아니라 2.5%까지 올라갈 거다라고 전망치를 수정했고요. 그런가 하면 실업률은 낮아질 것이다. 고용의 개선을 시사하고 있고요. 25년도 GDP의 경우에는 기존의 2%에서 2.1%로 높여 잡으면서 미국 경제는 확장세, 개선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석을 하자면 지금 미국 경제 너무 좋아서 굳이 우리가 금리를 많이 내릴 필요가 없어. 때문에 적극적으로 금리 인하를 하는 사이클, 그 페이즈는 이제 끝이고 지금부터는 천천히 완만하게 금리를 내릴 거야. 이렇게 시사를 하게 된 겁니다. 자, 장 마감 후에 반도체 풍향계로 불리는 마이크론의 실적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마이크론의 실적이 좀 잘 나와주기라도 했으면은 조금이나마 안심을 했을 텐데 아쉽게도 그렇지가 못했죠. 사실 헤드라인 넘버는 괜찮았는데 매출액과 EPS 모두 예상치를 웃돌았죠. 문제는 가이던스였습니다. 매출액과 EPS 그리고 총 이익률에 대한 전망치 모두 월가 기대치를 밑도는 수준으로 발표가 됐죠. 그 이유가 지금 주된 요인으로 꼽히고 있는 것은 스마트폰과 PC 등 소비자 기기에 대한 수요가 부진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 부분인데요. 사실 11월 초에 엣지워터에서 이 다음 분기 마이크론의 낸드 수요가 줄어들 것이고 그리고 D램 가격이 하락할 것이다. 그러면서 매도에 대한 추천 의견을 냈던 적이 있잖아요. 그 이후에 마이크론의 주가가 꾸준히 부진한 흐름을 보여왔는데 오늘 이 실적 발표를 통해서 회사가 공식적으로 그 사실을 인정한 셈이 되다 보니까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주가는 커다란 타격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15%대까지 낙폭을 벌리고 있는 상황 속이죠. 삼성전자의 목표가가 최근에 줄줄이 하향 조정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이 소식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오늘 개장 중계에서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오늘 챙겨야 할 글로벌 뉴스들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의 헤드라인인데요. 미국 당국이 중국산 인터넷 공유기에 미국 안에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런 소식입니다. 지금 표적이 되고 있는 기업은 중국 네트워크 장비사인 TP-Link인데요. 오늘 우리 이 통신 장비주들로 반사 이익을 얻어갈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겠고요.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 어제 우리 장에서 일부 종목들이 참 좋은 시세를 내줬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엇갈린 방향의 재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는 내년도 CES에서 양자 컴퓨팅 부문이 추가됐다라는 소식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겠지만 밤사이에 시트론 리서치가 이 양자 관련주들에 대해서 R&D 비용이 터무니없이 적다. 주가는 거품 수준이다. 라면서 공매도 리포트를 발간한 점은 부정적으로 센티먼트에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국내 전략 가보시죠. 녹록지 않은 매크로 이벤트를 이겨내고 어제 강세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봐야겠습니다. 일단 어제 우리 시장의 분위기는 예상 밖으로 좋았습니다. 경계감 속에서도 그 전날 하락, 그런데 하루 만에 반등을 주었고 그 기반이 됐던 건 외국인의 대형주 러브콜이었습니다. 코스피가 1%가량 올라가면서 다시 한번 2,490선 가깝게 다가서는 모습을 보였고요. 코스닥 역시 어제 0.45% 올라가면서 상승에 동참했습니다. 특히 2차 전지 쪽 여전히 좀 불안한 움직임들을 나타내고 있는데 막판에 상승으로 좀 돌아선 부분 유의미했고요. 말씀드렸던 대로 어제는 환율이 뚝 떨어지면서 수급이 유입됐다는 점이 가장 유의미했습니다. 외국인이 7거래일 만에 돌아왔는데요. 4천억 원 가깝게 우리 시장 샀습니다. 그 전날은 좀 너무했죠. 7천억 원의 매도세가 나오면서 6거래일 내내 대량 매도가 좀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는 코스닥 같이 샀고요.
이 안에서 대형주가 가장 좋았다라는 것이 큰 틀에서의 변화였었습니다. 시총 상위주 단 안에서 삼성전자 좋았었고 현대, 기아차, 밸류업 우려감 때문에 많이 밀렸던 금융주들 그리고 셀트리온 중심으로 강세였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어제 주인공이면서도 이 상승의 배경을 찾아가는 모습들이 오늘까지도 이어지지 않을까 그 기대감이 컸었던 주인공인데요. 닛산, 혼다 합병 여기서 반사 피해보다는 이익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더 힘이 실렸고 고환율 수혜주 그리고 자율주행과 관련돼서 미국의 규제 철폐 오히려 구글 웨이모와 손잡은 현대기아 쪽으로 좋다라는 해석들 나왔습니다. 탄소 포집과 관련된 내용들은 어제 이틀째 강한 테마를 형성했고요. 영상 콘텐츠 쪽으로도 다음 주에 공개될 다다음 주죠. 네, 다음 주. 크리스마스 바로 다음 날입니다. 너무 고대하다 보니까 좀 날짜를 까먹었는데요. 공개가 임박했다라는 내용 속에 어제 콘텐츠 종목들도 강세였습니다. 어제는 어젠데 나스닥 선물이 또 한 번 추가 하락이 나오고 있어서 상당히 좀 불안합니다. 쉽진 않겠죠. FMC 그리고 오늘 12시에 공개될 BOJ 매크로 이벤트를 어떻게 소화해낼 수 있을까. 사실 그간 악재들을 다 선반영하면서 싸질 대로 싸진 우리 지수입니다. 어제 그 같은 움직임 속에 들어온 외국인의 수급이 다시 또 빠져나가지 않을까. 이 부분이 가장 걱정스러운데요. 앞서 체린 앵커가 아주 잘 정리해드렸던 내용을 4가지로 요약해 놓은 모습입니다. 25bp 이나는 만장일치 아니었다는 것, 한 명의 소수 의견, 추가 인하 이제 속도 조절 들어간다. 금리 중간값도 내년에 올라가서 4회 아니고 2회로 내년에는 크게 줄어들 거다. 내년에 물가 전망치도 2.5%로 많이 높아졌습니다. 2%대라는 연준의 목표치에서 조금 더 멀어지면서 디스인플레 언제쯤 오는데에 대한 포커스가 많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FOMC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요. 여기에 대한 증권가 코멘트, 리포트들 쏟아지는 대로 좀 정리해봤거든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인하 기조는 유지하는데 속도 조절 들어갈 것. 결국 인플레 위험이 다시 커지고 있다는 부분은 단기적으로 우리 시장엔 악재가 될 수 있다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불안한 게 외환 시장이잖아요. 유동성 최대한으로 가동하면서 금융당국에서 원화 약세 움직임을 막고 있습니다. 원화 약세는 조금 주춤한데 강달러의 기조가 더 강해질 거다. 이게 조금 우리에게는 불리한 상황입니다. IM증권에서는 강달러 심화될 수 있고 이제 연준은 계속 금리를 조금 더 덜 내리겠다. 그리고 트럼프 쪽에 마찰 위험이 다시 또 커질 위험도 잠재적으로 커지고 있다. 이 부분도 플러스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국의 금리 정책 차별화도 눈여겨봐야 될 포인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오늘 BOJ에서 한 번 더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동결이 우세하지만 인상할 경우에는 이 같은 움직임들 조금 더 벌어질 수 있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겠고요. 우리은행 쪽에서 나온 리포트는 후유증에 시달릴 오늘 외환 시장. 다시 한번 어제 들어온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순매도로 바뀔지 여부 보자고 합니다. 키움증권은 변동성이 단기적으로 커질 건 맞는데 지금 빠질 대로 빠진 우리 시장 중장기 수출주 중심으로 해서 조정 시에는 분할 매수 여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찾아가는 움직임이 매우 중요하겠죠. 말씀드린 대로 오늘 12시에 BOJ 회의 결과 시장의 중로는 동결이거든요. 그런데 이번 동결하더라도 그 다음 인상 스텝은 어느 정도로 할지 가이던스를 반드시 눈여겨서 살펴보셔야겠습니다. 8월 5일 블랙 먼데이 재현 가능성이 시장에서 지금 두려워하는 내용입니다. 자, 마이크론 실적 실망감으로 지금 시간의 급락, 조금 전 체린 앵커가 정리해드렸던 내용입니다. 헤드라인 넘버로만 이해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멘트에서 나왔던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한 줄로는 이렇습니다. 우리 범용 반도체 예상 밖으로 너무 늦게 회복되고 있다. 중국 쪽에 이야기를 했고요. 이런 레거시 반도체 회복은 더뎌지고 그런데 그 안에서 작년에 1.5%였던 HBM, D램 내 판매 비중 내년에는 6%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했는데 이달 들어서면서 대형 이 빅테크 쪽으로 대량 양산이 시작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HBM의 경쟁력은 좋다고 자신감을 다시 한번 드러냈습니다. 아시다시피 8단은 지금 엔비디아 쪽으로 블랙웰 지금 B100, B200 이쪽으로 출하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 단 12단과 관련돼서 몇몇 고객사에게 코멘트를 좀 받아봤는데 우리 거 전력도 매우 좋고 그리고 성능은 높아졌다라는 코멘트를 듣고 있다라면서 계속해서 D램 안에서 범용은 약하지만 HBM 관련된 이 비중은 늘어날 것이다라는 얘기를 코멘트로 확인했습니다. 결국은 지난 9월을 되돌이켜 볼까요? 9월 25일자로 우리 새벽에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를 내놨었죠. 이때 D램과 관련돼서 그 안에서 HBM의 경쟁력에 자신감을 드러내자 물론 마이크론이 그때 당시에 오르면서
그래서 SK하이닉스도 같이 상승하긴 했습니다. 오늘 이 엇갈린 흐름을 반영하면서 마이크론은 시간에 빠지고는 있는데 SK하이닉스 쪽으로 삼성전자 쪽으로 다르게 인식될 가능성이 분명히 열려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범용 쪽으로 조금 더 민감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 SK하이닉스 쪽으로는 HBM과 관련된 성장에 계속적으로 포커스를 맞출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시장의 희망 시나리오이긴 하지만요. 하이닉스는 어제 좀 빠지긴 했지만 12월 들어서면서 15% 상승, 삼성전자는 어제 오르긴 했지만 이달 들어 1.29% 상승, 코스피가 1.16% 이달 들어 상승했으니까 확실히 아웃퍼폼하는 쪽은 HBM 쪽입니다. 수급의 움직임도 점검해 본다면 어제 외국인과 기관이 아주 반갑게도 삼성전자를 쌍끌이 매수하는 모습이 확인됐는데 이 부분에 기대를 저버려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악재성 재료, 범용 반도체 안 좋은 거, 4분기 실적 안 좋은 거 다 반영하고 계속해서 수급이 가격 메리트에 주목할 수 있을지는 같이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매크로 이벤트가 불집힌 고환율, 당분간은 강달러의 상승세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원달러 환율, IM증권에서 이번 주에 1,410원에서 1,460원 밴드를 제시했어요. 우리 이전에 계엄령 선포됐던 그 새벽에 1,446원이 고점이었습니다. 혹시라도 상단이 열리게 된다면 그나마 다행인 건 우리 원화 약세에 대한 내부적인 이벤트 때문은 아니고요. 이런 FOMC 같은 강달러 이유 때문이다라고 상단을 열어둬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안 좋은 건 안 좋은 겁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수혜주로 압축하는 전략은 유효하지 않을까요? 고환율 수혜주로 볼 수 있는 부분 이미 조금의 선방을 보여주고 있는 어제 오른 자동차, 조선, 라면, 미용기기 같은 종목들은 K특산품으로서 계속적인 좋은 흐름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게 증권가의 시각입니다. 만약 당장 단기적으로 흔들리더라도 이쪽은 모아가는 전략이 유효하다라는 게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삼양식품, S&D, 지금 불닭 열풍으로 인해서 삼양식품과 S&D가 시장 대비 선방을 보이고 있는데 시간에서 한 차례 더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 16일에 싱가포르 포함해서 중국 공장 건립한다라는 내용이 전해지면서 세부 내용의 시장이 매우 궁금해했었는데요. 어제 공시 나왔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2,014억 원 투입해서 중국의 6개 생산 라인으로 공장을 건립하겠다. 싱가포르의 유한 회사를 설립해서 여기에서 현지 공장을 짓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해외 공장 첫 건립으로 아주 반가운 뉴스가 들리고 있는데 지금 국내 쪽으로는 밀양 2공장이 내년 상반기 5월쯤에 완공이 됩니다. 7월부터 가동이 될 텐데 이거 돌려도 안 될 정도로 수요가 막강하구나. 그만큼 글로벌 이제 수출 다변화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준 거다라는 해석들이 나오면서 어제 공시에 대한 내용에 반응하는 시간의 상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갑게도 오늘 오전에 두 곳에서 목표 주가를 아주 강력하게 높여 잡았더라고요. 어제는 이제 70만 원 선에서 거래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17일에 신고가가 나왔고요. 이틀 만에 다시 한번 약세장을 뚫고 신고가가 나올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상승 여력 지금 키움증권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70만 원에서 95만 원까지 대폭 상향 조정이 나왔고요. DS에서도 85만 원으로 높여 잡은 상황입니다. 현존하는 최고 목표가는 현재 키움증권에서 나왔고요. 29년까지 연평균 매출이 17% 늘어나고 영업이익이 20%. 이렇게 큰 기업이 영업이익 20% 증가라니 이 부분에 좀 눈여겨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밀양 2공장 그리고 6개 생산 라인 이로 인해서 경쟁사 대비로도 아직은 그렇게 비싼 구간이 아니라는 게 DS투자증권의 시각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신고가 랠리 어느 정도까지 뒤따라갈 수 있을지 S&D와 함께 지켜보면서 개장 중개 전략 살펴보겠습니다. 당장사 브리핑이었습니다.